안녕하십니까?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신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위한 은퇴 후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히 1962년부터 196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께 드리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어쩌면 평생의 노력이 깃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오늘 내용이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꼬박꼬박 낸 보험료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은퇴 후의 삶이 예상치 못하게 팍팍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난 수십 년간 복지 정책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정보를 몰라서 매달 수십만 원의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그분들은 뒤늦게 사실을 알고는 땅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얼마 전 1967년생 박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180만 원을 받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셨죠.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요. 하지만 6개월 뒤 다시 찾아오신 박 선생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연금은 180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데 왜 제 손에 남는 돈은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기분입니다. 박 선생님께서 겪으신 이 황당한 상황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거대한 함정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소득이 줄면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절반을 회사가 내주었지만 은퇴 후에는 연금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온전히 본인의 몫이 됩니다. 게다가 피부양자 자격에서도 탈락하게 되죠. 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박 선생님의 경우 월 180만 원의 연금에 이효율을 적용하면 약 12만 7천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65세 이상이라면 장기요양 보험료까지 추가됩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매달 약 14만 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했습니다. 180만 원을 받는다고 좋아했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66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연간 168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연금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외에 작은 집에서 나오는 월세나 소일거리로 버는 돈이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964년생 이 선생님은 국민연금 15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으셨는데 건강보험료가 월 16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200만 원 소득의 실제 수령액은 184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이죠. 이 선생님은 평생을 바쳐낸 연금인데 이렇게 많이 떼어가면 도대체 연금을 못하러 받나 싶다며 허탈해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더욱 씁쓸합니다. 두 번째 함정, 바로 세금입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건데 얜 세금 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과거 연금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다행히 연금소득세율이 아주 높지는 않고
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다시 박 선생님의 경우를 볼까요? 월 18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시는 박 선생님은 세금으로 매달 약 7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1년이면 84만 원입니다. 자, 그럼 최종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80만 원에서 건강보험료 14만 원을 빼고 세금 7만 원을 또 뺍니다. 박 선생님의 통장에 최종적으로 남는 돈은 159만 원입니다. 애초에 기대했던 금액과 무려 21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252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부부 동반 여행도 한번 다녀올 수 있는 큰돈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은 앞선 두 가지 문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연금을 덜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함정, 바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박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드리는 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34만 2천 원, 1년이면 410만 원이 넘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만 지급됩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혼자 사시는 분의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 받으시는 분은 아직 기준 안에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25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은 기준을 훌쩍 넘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럼 놀라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A씨, 국민연금 250만 원 수령 B씨, 국민연금 150만 원 수령 플러스 기초연금 34만 2천 원 수령 A씨는 250만 원에서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약 215만 원 정도입니다. B씨는 총 184만 2천 원에서 비교적 적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고 나면 약 17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어떠십니까? A씨는 국민연금을 100만 원이나 더 받지만 실제 두 사람의 수령액 차이는 45만 원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많이 받는다고 좋아했지만 그 효과의 상당 부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연금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연금 수급 연기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받기 시작한 후에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받을 때는 그동안 미룬 기간만큼 이자가 붙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1년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2%씩 늘어납니다. 만약 65세에 180만 원을 받을 분이 5년을 미뤄 70세부터 받는다면 월 244만 원이 넘는 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소득이 충분하시다면 수급 시기를 늦춰 나중에 더 큰 혜택을 보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부분연금 활용입니다. 연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먼저 받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전액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지만 부분연금으로 150만 원만 신청하면 기초연금 34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수령액은 거의 비슷해지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소득 조정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은 모든 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같은 다른 소득을 조금 낮추는 것만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 30만 원을 깎아주는 대신 기초연금 34만 2천 원을 받게 되면 오히려 이득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네 번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재산, 소득, 배우자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해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번 없이 1355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됩니다. 전화해서 이렇게만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1960년대생인데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돼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 알려줄 것입니다. 전화가 불편하시면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동사무소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복잡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에서도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아주 상세한 상담을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의 폭은 좁아집니다. 특히 아직 국민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재설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도 1년 안에는 변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둘째, 국민연금에도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받으면 월 34만 원이 넘는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함정 때문에 때로는 연금을 조금 적게 받거나 늦춰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이 이런 정보 하나를 몰라서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1962년부터 1969년생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신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위한 은퇴 후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히 1962년부터 196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께 드리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어쩌면 평생의 노력이 깃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오늘 내용이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꼬박꼬박 낸 보험료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은퇴 후의 삶이 예상치 못하게 팍팍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난 수십 년간 복지 정책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정보를 몰라서 매달 수십만 원의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그분들은 뒤늦게 사실을 알고는 땅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얼마 전 1967년생 박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180만 원을 받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셨죠.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요. 하지만 6개월 뒤 다시 찾아오신 박 선생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연금은 180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데 왜 제 손에 남는 돈은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기분입니다. 박 선생님께서 겪으신 이 황당한 상황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거대한 함정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소득이 줄면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절반을 회사가 내주었지만 은퇴 후에는 연금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온전히 본인의 몫이 됩니다. 게다가 피부양자 자격에서도 탈락하게 되죠. 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박 선생님의 경우 월 180만 원의 연금에 이효율을 적용하면 약 12만 7천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65세 이상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추가됩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매달 약 14만 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했습니다. 180만 원을 받는다고 좋아했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66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연간 168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연금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외에 작은 집에서 나오는 월세나 소일거리로 버는 돈이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964년생이 선생님은 국민연금 15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으셨는데 건강보험료가 월 16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200만 원 소득의 실제 수령액은 184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이죠. 이 선생님은 평생을 바쳐낸 연금인데 이렇게 많이 떼어가면 도대체 연금을 못하러 받나 싶다며 허탈해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더욱 씁쓸합니다. 두 번째 함정, 바로 세금입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건데 얜 세금, 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과거 연금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다행히 연금소득세율이 아주 높지는 않고 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다시 박 선생님의 경우를 볼까요? 월 18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시는 박 선생님은 세금으로 매달 약 7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1년이면 84만 원입니다. 자, 그럼 최종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80만 원에서 건강보험료 14만 원을 빼고 세금 7만 원을 또 뺍니다. 박 선생님의 통장에 최종적으로 남는 돈은 159만 원입니다. 애초에 기대했던 금액과 무려 21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252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부부 동반 여행도 한 번 다녀올 수 있는 큰돈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은 앞선 두 가지 문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연금을 덜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함정, 바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박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드리는 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34만 2천 원, 1년이면 410만 원이 넘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만 지급됩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혼자 사시는 분의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 받으시는 분은 아직 기준 안에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25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은 기준을 훌쩍 넘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럼 놀라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A씨, 국민연금 250만 원 수령 B씨, 국민연금 150만 원 수령 플러스 기초연금 34만 2천 원 수령 A씨는 250만 원에서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약 215만 원 정도입니다. B씨는 총 184만 2천 원에서 비교적 적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고 나면 약 17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어떠십니까? A씨는 국민연금을 100만 원이나 더 받지만 실제 두 사람의 수령액 차이는 45만 원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많이 받는다고 좋아했지만 그 효과의 상당 부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연금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연금 수급 연기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받기 시작한 후에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받을 때는 그동안 미룬 기간만큼 이자가 붙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1년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2%씩 늘어납니다. 만약 65세에 180만 원을 받을 분이 5년을 미뤄 70세부터 받는다면 월 244만 원이 넘는 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소득이 충분하시다면 수급 시기를 늦춰 나중에 더 큰 혜택을 보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부분연금 활용입니다. 연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먼저 받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전액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지만 부분연금으로 150만 원만 신청하면 기초연금 34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수령액은 거의 비슷해지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소득 조정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은 모든 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같은 다른 소득을 조금 낮추는 것만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 30만 원을 깎아주는 대신 기초연금 34만 2천 원을 받게 되면 오히려 이득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네 번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재산, 소득, 배우자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해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번 없이 1355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됩니다. 전화해서 이렇게만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1960년대생인데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돼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 알려줄 것입니다. 전화가 불편하시면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동사무소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복잡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에서도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아주 상세한 상담을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의 폭은 좁아집니다. 특히 아직 국민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재설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도 1년 안에는 변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둘째, 국민연금에도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받으면 월 34만 원이 넘는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함정 때문에 때로는 연금을 조금 적게 받거나 늦춰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이 이런 정보 하나를 몰라서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1962년부터 1969년생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신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위한 은퇴 후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히 1962년부터 196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께 드리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어쩌면 평생의 노력이 깃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오늘 내용이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꼬박꼬박 낸 보험료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은퇴 후의 삶이 예상치 못하게 팍팍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난 수십 년간 복지 정책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정보를 몰라서 매달 수십만 원의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그분들은 뒤늦게 사실을 알고는 땅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얼마 전 1967년생 박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180만 원을 받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셨죠.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요. 하지만 6개월 뒤 다시 찾아오신 박 선생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연금은 180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데 왜 제 손에 남는 돈은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기분입니다. 박 선생님께서 겪으신 이 황당한 상황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거대한 함정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소득이 줄면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절반을 회사가 내주었지만 은퇴 후에는 연금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온전히 본인의 몫이 됩니다.
게다가 피부양자 자격에서도 탈락하게 되죠. 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박 선생님의 경우 월 180만 원의 연금에 이율을 적용하면 약 12만 7천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65세 이상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추가됩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매달 약 14만 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했습니다. 180만 원을 받는다고 좋아했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66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연간 168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연금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외에 작은 집에서 나오는 월세나 소일거리로 버는 돈이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964년생이 선생님은 국민연금 15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으셨는데 건강보험료가 월 16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200만 원 소득의 실제 수령액은 184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이죠. 이 선생님은 평생을 바쳐낸 연금인데 이렇게 많이 떼어가면 도대체 연금을 못하러 받나 싶다며 허탈해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더욱 씁쓸합니다. 두 번째 함정, 바로 세금입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건데 얜 세금 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과거 연금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다행히 연금소득세율이 아주 높지는 않고 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다시 박 선생님의 경우를 볼까요? 월 18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시는 박 선생님은 세금으로 매달 약 7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1년이면 84만 원입니다. 자, 그럼 최종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80만 원에서 건강보험료 14만 원을 빼고 세금 7만 원을 또 뺍니다. 박 선생님의 통장에 최종적으로 남는 돈은 159만 원입니다. 애초에 기대했던 금액과 무려 21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252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부부 동반여행도 한 번 다녀올 수 있는 큰돈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은 앞선 두 가지 문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연금을 덜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함정, 바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박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드리는 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34만 2천 원, 1년이면 410만 원이 넘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만 지급됩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혼자 사시는 분의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 받으시는 분은 아직 기준 안에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25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은 기준을 훌쩍 넘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럼 놀라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A씨, 국민연금 250만 원 수령 B씨, 국민연금 150만 원 수령 플러스 기초연금 34만 2천 원 수령 A씨는 250만 원에서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약 215만 원 정도입니다. B씨는 총 184만 2천 원에서 비교적 적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고 나면 약 17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어떠십니까? A씨는 국민연금을 100만 원이나 더 받지만 실제 두 사람의 수령액 차이는 45만 원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많이 받는다고 좋아했지만 그 효과의 상당 부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연금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연금 수급 연기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받기 시작한 후에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받을 때는 그동안 미룬 기간만큼 이자가 붙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1년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2%씩 늘어납니다. 만약 65세에 180만 원을 받을 분이 5년을 미뤄 70세부터 받는다면 월 244만 원이 넘는 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소득이 충분하시다면 수급 시기를 늦춰 나중에 더 큰 혜택을 보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부분연금 활용입니다. 연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먼저 받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전액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지만 부분연금으로 150만 원만 신청하면 기초연금 34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수령액은 거의 비슷해지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소득 조정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은 모든 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같은 다른 소득을 조금 낮추는 것만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 30만 원을 깎아주는 대신 기초연금 34만 2천 원을 받게 되면 오히려 이득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네 번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재산, 소득, 배우자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해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번 없이 1355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됩니다. 전화해서 이렇게만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1960년대생인데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돼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 알려줄 것입니다. 전화가 불편하시면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동사무소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복잡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에서도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아주 상세한 상담을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의 폭은 좁아집니다. 특히 아직 국민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재설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도 1년 안에는 변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둘째, 국민연금에도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받으면 월 34만 원이 넘는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함정 때문에 때로는 연금을 조금 적게 받거나 늦춰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이 이런 정보 하나를 몰라서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1962년부터 1969년생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신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위한 은퇴 후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히 1962년부터 196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께 드리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어쩌면 평생의 노력이 깃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오늘 내용이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꼬박꼬박 낸 보험료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은퇴 후의 삶이 예상치 못하게 팍팍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난 수십 년간 복지 정책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정보를 몰라서 매달 수십만 원의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그분들은 뒤늦게 사실을 알고는 땅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얼마 전 1967년생 박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180만 원을 받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셨죠.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요. 하지만 6개월 뒤 다시 찾아오신 박 선생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연금은 180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데 왜 제 손에 남는 돈은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기분입니다. 박 선생님께서 겪으신 이 황당한 상황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거대한 함정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소득이 줄면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절반을 회사가 내주었지만 은퇴 후에는 연금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온전히 본인의 몫이 됩니다. 게다가 피부양자 자격에서도 탈락하게 되죠. 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박 선생님의 경우 월 180만 원의 연금에 이율을 적용하면 약 12만 7천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65세 이상이라면 장기요양 보험료까지 추가됩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매달 약 14만 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했습니다. 180만 원을 받는다고 좋아했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66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연간 168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연금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외에 작은 집에서 나오는 월세나 소일거리로 버는 돈이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964년생 이 선생님은 국민연금 15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으셨는데 건강보험료가 월 16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200만 원 소득의 실제 수령액은 184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이죠. 이 선생님은 평생을 바쳐낸 연금인데
이렇게 많이 떼어가면 도대체 연금을 못하러 받나 싶다며 허탈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더욱 씁쓸합니다. 두 번째 함정, 바로 세금입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건데 얜 세금, 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과거 연금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다행히 연금소득세율이 아주 높지는 않고 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다시 박 선생님의 경우를 볼까요? 월 18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시는 박 선생님은 세금으로 매달 약 7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1년이면 84만 원입니다. 자, 그럼 최종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80만 원에서 건강보험료 14만 원을 빼고 세금 7만 원을 또 뺍니다. 박 선생님의 통장에 최종적으로 남는 돈은 159만 원입니다. 애초에 기대했던 금액과 무려 21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252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부부 동반 여행도 한번 다녀올 수 있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은 앞선 두 가지 문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연금을 덜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함정, 바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박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드리는 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34만 2천 원, 1년이면 410만 원이 넘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만 지급됩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혼자 사시는 분의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 받으시는 분은 아직 기준 안에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25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은 기준을 훌쩍 넘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럼 놀라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A씨, 국민연금 250만 원 수령 B씨, 국민연금 150만 원 수령 플러스 기초연금 34만 2천 원 수령 A씨는 250만 원에서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약 215만 원 정도입니다. B씨는 총 184만 2천 원에서 비교적 적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고 나면 약 17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어떠십니까? A씨는 국민연금을 100만 원이나 더 받지만 실제 두 사람의 수령액 차이는 45만 원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많이 받는다고 좋아했지만 그 효과의 상당 부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연금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연금 수급 연기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받기 시작한 후에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받을 때는 그동안 미룬 기간만큼 이자가 붙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1년을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2%씩 늘어납니다. 만약 65세에 180만 원을 받을 분이
5년을 미뤄 70세부터 받는다면 월 244만 원이 넘는 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소득이 충분하시다면 수급 시기를 늦춰 나중에 더 큰 혜택을 보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부분연금 활용입니다. 연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먼저 받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전액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지만 부분연금으로 150만 원만 신청하면 기초연금 34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수령액은 거의 비슷해지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소득 조정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은 모든 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같은 다른 소득을 조금 낮추는 것만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 30만 원을 깎아주는 대신 기초연금 34만 2천 원을 받게 되면 오히려 이득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네 번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재산, 소득, 배우자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해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번 없이 1355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됩니다. 전화해서 이렇게만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1960년대생인데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돼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 알려줄 것입니다. 전화가 불편하시면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동사무소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복잡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에서도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아주 상세한 상담을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의 폭은 좁아집니다. 특히 아직 국민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재설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도 1년 안에는 변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둘째, 국민연금에도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받으면 월 34만 원이 넘는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함정 때문에 때로는 연금을 조금 적게 받거나 늦춰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이 이런 정보 하나를 몰라서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1962년부터 1969년생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땀 흘려 일하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신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위한 은퇴 후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히 1962년부터 196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께 드리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어쩌면 평생의 노력이 깃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오늘 내용이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꼬박꼬박 낸 보험료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은퇴 후의 삶이 예상치 못하게 팍팍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난 수십 년간 복지 정책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정보를 몰라서 매달 수십만 원의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그분들은 뒤늦게 사실을 알고는 땅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얼마 전 1967년생 박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180만 원을 받게 되었다며 무척 기뻐하셨죠.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요. 하지만 6개월 뒤 다시 찾아오신 박 선생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연금은 180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데 왜 제 손에 남는 돈은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기분입니다. 박 선생님께서 겪으신 이 황당한 상황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거대한 함정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소득이 줄면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절반을 회사가 내주었지만 은퇴 후에는 연금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온전히 본인의 몫이 됩니다. 게다가 피부양자 자격에서도 탈락하게 되죠. 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박 선생님의 경우 월 180만 원의 연금에 이효율을 적용하면 약 12만 7천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65세 이상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추가됩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매달 약 14만 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했습니다. 180만 원을 받는다고 좋아했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66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연간 168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연금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외에 작은 집에서 나오는 월세나 소일거리로 버는 돈이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964년생 이 선생님은 국민연금 15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으셨는데 건강보험료가 월 16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200만 원 소득의 실제 수령액은 184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이죠. 이 선생님은 평생을 바쳐낸 연금인데 이렇게 많이 떼어가면 도대체 연금을 못하러 받나 싶다며 허탈해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더욱 씁쓸합니다. 두 번째 함정, 바로 세금입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건데 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과거 연금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다행히 연금소득세율이 아주 높지는 않고 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다시 박 선생님의 경우를 볼까요? 월 18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시는 박 선생님은 세금으로 매달 약 7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1년이면 84만 원입니다. 자, 그럼 최종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80만 원에서 건강보험료 14만 원을 빼고 세금 7만 원을 또 뺍니다.
박 선생님의 통장에 최종적으로 남는 돈은 159만 원입니다. 애초에 기대했던 금액과 무려 21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252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부부 동반 여행도 한 번 다녀올 수 있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